당신은 오늘도 후회했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오늘 회의실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다듬고 또 다듬은 그 아이디어를 발표가 끝나자마자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지만 옆자리 동료는 이미 그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양 보충 설명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야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이제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요. 혹은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 친구에게 처음으로 당신의 꿈을 고백했습니다. 나 사실 작가가 되고 싶어. 잠시의 침묵 끝에 돌아온 대답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 였습니다. 그 순간 당신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꺼졌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위로 대신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안주거리가 되어 돌아왔을 때의 그 서늘한 배신감. 그것은 단순한 불쾌함이 아닙니다. 존재의 가장 연한 부분을 건드린 통증이지요.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말합니다. 계획을, 감정을, 꿈을, 아픔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런데 말이 끝난 자리에서 우리는 왜 자꾸 후회하게 될까요? 왜 말은 종종 칼날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일까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주변에 알렸다가 좌절했을 때의 민망함.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했더니 돌아온 것이 냉담한 반응이었을 때의 허탈함.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길 원했기에 입을 열었는데 그 입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빌려 침묵이 품고 있는 깊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단순한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날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진화의 역사가 우리 뇌에 새겨넣은 생존 본능에 가깝지요. 무리에서 인정받지 못한 개체는 도태됐던 수십만 년의 기억이 아직도 우리 신경계 안에 흐릅니다. 그런데 이 인정 욕구가 현대 사회에서는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발현됩니다. 우리는 내 계획을 말함으로써 이미 실행한 것 같은 착각을 느낍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보상 선취라고 부릅니다. 목표를 남에게 말하면 뇌는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와 유사한 도파민을 미리 분비합니다. 결과적으로 실행 동기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말은 행동의 에너지를 미리 소비해 버립니다. 감정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것 역시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관계가 깊어진다고 믿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에는 친밀함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취약함이 지나치게 노출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취약함을 활용할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설령 그럴 의도가 없다 해도 그렇습니다. 또한 정의감에 불탈 때 우리는 참을 수 없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야 해. 내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다 알아야 해. 이것은 집착입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상황의 포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보상 심리도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냈을 때 우리는 그 고생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인정을 구하는 행위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신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보면 과도한 언어는 불안의 표현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굳이 남에게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반복해서 말해야 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조차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갈망한다는 것. 그러나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우리에게 무관심합니다. 그 간극에서 실망이 생기고 배신감이 자라며 후회가 쌓입니다. 현인들의 침묵에 대한 통찰.
쇼펜하우어 의지와 고통의 철학.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킬까를 고민한다. 쇼펜하우어의 세계관에서 인간의 본질은 의지일입니다. 그는 이 의지가 맹목적이고 끝없는 욕망의 덩어리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원하고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며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이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길 중 하나가 바로 타인의 시선과 판단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의견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을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습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계획을, 감정을, 성취를 타인에게 알릴 때 우리는 스스로 타인의 판단 앞에 자신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곧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고독의 가치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었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그는 믿었지요. 말을 아끼는 것은 그 고독과 내면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지성의 척도다. 자신의 내면이 충분히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의 반응과 인정 없이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스토아적 절제의 힘.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 자신에 관해 적게 말하라.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항상 주의를 분산시키는 위험을 가져온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인의 반응과 평가는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말은 한번 뱉으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해석될지, 어떻게 사용될지는 전적으로 타인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말을 최소화하는 것은 단순한 과묵함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불필요하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큰 승리는 없다고. 타인의 반응을 얻기 위해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내면을 타인에게 인질로 잡힌 상태입니다. 반면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통치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황제의 품격이지요. 프리드리히 니체의 강자의 침묵.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이른바 노예 도덕과 귀족 도덕을 구분했습니다. 노예 도덕은 약자가 자신의 고통을 정당화하고 강자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반면 귀족 도덕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규정하고 타인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강함에서 비롯됩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고통을 지나치게 표출하고 인정을 구하는 것은 노예 도덕의 전형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줘라고 끊임없이 소리치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취약함을 세상에 광고하는 행위입니다. 말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만들어간다. 말하는 자는 자신을 소비한다. 침묵은 힘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지키고 스스로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가 곧 언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타인의 평가를 초월한 존재입니다. 그 초월의 첫 번째 실천은 타인의 반응을 얻기 위해 자신을 소비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노자의 도덕경애허. 동양의 지혜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지자불언 원자부지. 진정으로 깊은 사람은 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빈 그릇이 가장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듯 비워진 말 속에 오히려 더 큰 의미가 담깁니다. 과도한 말은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일 뿐이지요. 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노자는 강조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언어의 밖에 존재합니다.
침묵은 언어가 도달하지 못하는 깊이에 가닿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첫 번째, 비밀. 당신의 꿈과 목표. 목표를 선언하는 것은 때로 자기 파괴의 씨앗이 됩니다. 심리학자 피터 골비처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말했을 때 그것을 실제로 달성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집니다. 뇌가 말하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선언은 행동의 에너지를 미리 소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3부류로 나뉩니다.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그리고 당신이 실패하길 은밀히 바라는 사람. 안타깝게도 3번째 부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인의 성공은 종종 나의 상대적 실패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당신의 꿈은 아직 연약한 씨앗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기도 전에 모두에게 보여주면 누군가는 밟고 누군가는 빼앗고 또 누군가는 그게 자랄 수 있을까? 라며 의심에 물을 줍니다. 꿈은 조용히 키워야 합니다. 결과로 말하십시오. 나무가 충분히 자란 뒤에야 그것이 어떤 씨앗에서 시작됐는지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밀. 당신이 받은 상처와 고통. 상처를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적 욕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당신의 상처를 받아들 그릇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함부로 드러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처는 흔히 당신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야 라는 낙인이 됩니다. 또는 당신을 조종하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필요할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삶의 본질적인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통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고통의 처리는 내면에서 혹은 진정으로 안전한 소수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당신의 고통을 알리는 행위는 슬프게도 고통을 줄이기보다는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많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깊은 이해에서 옵니다.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세 번째, 비밀. 당신의 재정과 물질적 상황. 돈 이야기는 언제나 양날의 검입니다. 당신이 부유하다는 것을 알리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중에는 진심이 아닌 이해관계로 가까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의 여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대는 사람도 생깁니다. 반면 가난하다는 것을 알리면 어떨까요? 동정의 눈빛, 무의식적인 경멸 혹은 기회를 노리는 시선이 뒤따릅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물질적 상황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경제적 상황으로 타인을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과시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명문가일수록, 진정한 실력자일수록 자신의 물질적 상황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 품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 당신의 선행과 도움. 이것은 가장 역설적인 항목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그것을 알리는 순간 그 선행의 순수성은 어딘가 희석됩니다. 동기의 문제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묻습니다. 저 사람이 진심으로 도운 걸까?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서였을까? 선행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자기 홍보의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더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도움을 준 것을 알리는 순간 그것은 의무가 됩니다. 저번에 도와줬으니 이번에도 도와줄 거잖아. 당신의 자발적 선의가 타인의 기대로 변환됩니다. 이 기대를 저버릴 때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말하지 않은 선행은 기대를 낳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행은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는 것입니다. 침묵 속의 선의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덕입니다. 그 선의는 썩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 당신의 다음 계획과 변화. 변화는 말하기 전에 실천해야 합니다.
나 이제 진짜 달라질 거야. 이번엔 정말 해낼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했고 또 지키지 못했습니까? 변화를 선언하는 것은 변화를 향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타인의 시선이 당신을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실패한 선언은 새로운 출발의 걸림돌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변한다고 말할 때 은밀하게 당신이 그대로이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변화에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변하면 관계의 역학이 흔들리기 때문이지요. 어떤 이들은 의식하지 못한 채 당신의 변화를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침묵 속에서 하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혼자 결심하고 혼자 실천하고 혼자 완성하십시오. 어느 날 당신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행동이 완성된 뒤에 하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행동 이전의 말은 대부분 공기를 흩뜨릴 뿐입니다. 무관심과 자유의 실천 침묵을 삶의 기술로 삼는 법. 이론을 알았다고 해서 침묵이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침묵은 근육과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비로소 자연스러워집니다. 첫 번째 실천은 말하기 전 3초 멈추기입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충동이 올라올 때 단 3초만 멈추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말하지 않으면 어떤 손해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말하지 않아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3초의 훈련은 충동적 발화를 막아주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감정과 정보의 분리입니다. 무언가를 말해야 할 때 그것이 단순한 정보 전달인지 아니면 감정적 욕구의 표출인지 구분하십시오. 정보 전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정받고 싶어서, 동정을 받고 싶어서, 상처를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말들은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이 분리의 기술이 익숙해지면 당신은 훨씬 더 적게 말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실천은 조용한 관찰자 되기입니다. 대화 속에서 모든 것에 반응하려 하지 마십시오.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황궁의 갖은 소란 속에서도 내적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것에 직접 반응하는 대신 관찰자의 시선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관찰하는 사람은 반응하는 사람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봅니다. 네 번째 실천은 혼자 처리하는 능력 키우기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그것을 즉시 외부로 표출하는 대신 혼자 처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긴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내면의 폭풍을 혼자 가라앉힐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정적 독립입니다. 일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청중입니다. 당신의 말을 받아주되 판단하지 않으며 유출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결과로 말하는 삶의 설계입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선언 대신 결과로 자신을 표현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꿈을 소리 높여 외치는 대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언어입니다. 침묵 속에서 쌓인 실력과 성취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렬하게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이해에서 찾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쓰는 것은 사막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깊이 이해할 때 타인의 몰이에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기 이해야말로 침묵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침묵 속에서 자유로워지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말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십시오. 계획을, 상처를, 도움을, 재정을, 그리고 변화를. 그것들을 가슴속에 혹은 조용한 일기장 속에 묻어 두십시오. 그 침묵이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억누르는 것처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침묵은 당신을 보호하는 단단한 껍질이 됩니다.
그 안에서 당신의 꿈은 조용히 자라고 당신의 상처는 스스로 아물며 당신의 계획은 방해받지 않고 익어갑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아무 말 없이 자랍니다. 바위는 수천 년의 침묵 속에서 그 단단함을 얻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고통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안다고. 침묵은 그 지혜의 가장 오래된 형태입니다. 그것은 겁쟁이의 도피가 아닙니다.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고 그 위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현자의 선택입니다. 가장 깊은 강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가장 강한 바람은 오기 전에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단단한 사람은 자신을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행동으로, 성장으로, 내면의 단단함으로 채우십시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까?